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용인특례시 아나운서 박수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요, 지난해 아이들을 위해 리뉴얼된 곳이죠.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민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또 이 사교육 문제들 속에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용인특례시의 교육 또 보육을 주제로 시장님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이상일입니다. 갑진년 용의 해, 갑진 용인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용인특례 시민 여러분께서도 갑진 우리 용인특례 시민의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뭐니 해도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자 모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뜻깊다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교육장님께서도 가볍게 인사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전국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렇게 협력이 잘 되고 시민과 학생들, 학부모를 위해서 잘 협력하고 있는 데는 용인을 따라올 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자긍심이 저도 대단합니다. 오늘도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을 그 현장에 안착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민 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지에 있는 신봉고등학교 학부모 회장직을 맡고 있는 손정민입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학교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통학 안전 매우 중시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용인의 모든 초등학교에는 이제 횡단보도에 이제 노란색 표시가 다 끝나게 되고요. 또 CCTV 같은 경우에 지난해도 학교 주변에 잘 못 갖춰져 있던 것도 교장 선생님, 학부모, 대표님들 말씀 듣고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다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이 하지만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시설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통학 안전 관련 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필요한 뭐 낡은 시설 개선, 그 다음에 또 실내 체육관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인에 이제 특수학교가 2개가 있고 특수학교를 뺀 185개 초중고가 있거든요.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학부모 대표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통학 안전을 제일 강조하시고 통학 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의 환경 개선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도 우리 학생들 안전 정말 중요시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 시민의 안전, 그래서 시민 안전보험도 올해 들고 했습니다. 또 지역 교육 현안 수요가 필요한 학교에 직접 현장 점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지난해에 제가 28개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배감의 이제 장평 백봉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굉장히 작은 소규모 학교입니다.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소규모 학교를 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인공지능 AI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제공을 했고요. I'm from Korea, Republic of Korea. 그 AI 그 기기와 영어로 약간의 영어 스몰 토크 이야기했는데 그 아주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장평 초등학교의 경우에 아토피 전문 치유학교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국비 지원이 좀 있었고요.
그 옆에 백봉초등학교는 승하차베이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교육부에 이야기해서 확보를 해서 실내체육관 짓는 거로 됐고요. 그 다음에 배감의 배감초등학교 경우도 저도 방문을 했지만 거기는 이제 오래된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복합문화 체육시설로 만듭니다. 그래서 실내 수영장도 생기고요. 그 체력 단련실, 뭐 정보화 교육실,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들을 짓게 되고요. 역북 초등학교도 방문을 해서 체육관 문제 해결을 하기로 했고, 포곡중학교는 담장의 방음벽을 이게 뭐 오래돼 가지고 페인팅이 다 뭐 떨어지고 해서 그 이미 페인팅을 다 끝냈고. 백현초등학교도 방문해서 그 이제 바로 학교 옆이 공원인데 그 공원을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재밌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선도 이제 하고 동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지대가 높아요. 집중호우가 오면 그 언덕에서 흙탕물이 학교 본관 뒤쪽으로 잔뜩 내려옵니다. 그러면 낙엽까지 막 같이 쓸려 내려와서 학교 본관 뒤쪽이 완전히 진흙밭이 돼서 다니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가봤더니 이제 언덕에서 내려오는 걸 이 물길을 잘 틔워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수정을 2개를 만들고 그 학교 쪽 하수구로 연결하고 그다음 낙엽 내려오는 건 철망을 쳐가지고 이렇게 막고 해서 사흘 공사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가서 맞춤형 어떤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의지와 관심을 보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뭐 시장한테 직접 이야기하시거나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민원과 관련해서 특히 학생들을 위한 거고 교육을 위한 거면 다 가져와라 좀 같이 연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김미정 교육장님께서도 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용인 그 시에서 학교 그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먼저 너무 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시장님께서 안전문화 살롱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셔서 경찰서장님과 소방서장님으로 시작해서 교육장까지 합류를 해서 지난주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소방 그 화재 예방에 관련돼서 모든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교에 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까지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군포에서 몇 년 전에 12층에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대피를 하다가 그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맨 위가 옥상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곤상기실인가 그 기계실이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는 그 옥상으로 나가는 문은 그 아래층에 양쪽으로 좀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경기도의 아파트에 화재 대피를 위한 그 안내를 이제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안내를 이렇게 화살표도 하고 옥상으로 나가는 문에는 이쪽으로 나가라는 안내 스티커를 이렇게 이제 붙이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쭉 하고 용인도 하는데 다 안 돼 있어요. 소방서장님 한 3년 정도 나눠서 시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올해 봄에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했죠. 예, 바로 하십시다 이렇게 했고요. 덕분에 아주 우리 아이들도 또 시민분들도 좀 안전해서 더 든든하게 좀 안전을 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김미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함께 돌봄센터 11호점 센터장을 하고 있는 김미자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인교육청이 사실은 이제 지원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은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라면 지역의 교육청은 그 경기 교육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지원청이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학교의 힘으로 못하는 거는 이렇게 시장님과 또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이상희 시장님과 케미가 잘 맞아서 학교를 이렇게 행복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교육장으로서 특히 용인 교육장으로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인성 교육 관심이 많으시고 그 중에서 경기도 전체에 다 뭐 챙기셔야지만 용인에 좀 특별하게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용인 바이오고등학교, 네, 그 과거에 용인 농고가 네. 있습니다. 거기에 100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예, 84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주셔가지고, 예, 내년에 기숙사가 5층짜리 기숙사가 지어집니다. 너무 흐뭇해서 네, 우리 네. 좋아요 한번 외칠까요? 용인 좋아요. 좋아요. 네. 김 기자님 또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네, 있으시다고요?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인 학생들을 위해서 2024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교육이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인성, 기초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거에 이제 맥을 같이 해서 용인은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행복한 미래 인재가 되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주인공은 경기교육에서 얘기하는 자율균형 미래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어떤 엄마가 시키거나 선생님이 시킨 대로 그냥 따라하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더 깊이 배우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들에 대한 그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를 할 뿐더러 기초학력 그 부진을 위한 학생들의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열심히 가르치시지만 너무나 떨어져서 못 따라가는 아이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선생님이 개별 맞춤형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우리 이제 시장님 또 지역과 함께 협력해서 용인 공유학교에서 아이들이 개별 맞춤형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공유학교는 이제 제가 교육장으로 오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담당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용인에서 새로운 경기 공유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주실 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대하고 있고 시장님과 좋은 모델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을 지역에서 다양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를 여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용인의 모든 곳이 다 학교다. 네.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용인의 주요 기관하고도 또 이렇게 함께해서 예컨대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의 산업과 관련한 또 현장 체험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는 우리 용인이 그 모범적인 모델이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나중에 혹시 아이가 생긴다면 꼭 용인에서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모경이님께서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흥에 있는 용인 백현초등학교 학부모회장직을 맡고 있는 목영희입니다. 기흥 역세권 내 중학교가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을 요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쪽은 이제 원도심의 학생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곳이고 그쪽에 지금 6천 가구 정도 되는 이쪽에 좀 학교를 세우려면 소규모 학교를 좀 만들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위 이제 재정 투자와 관련된 지침이 있는데 그걸 개정을 결국은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근거는 만들어 놨죠. 일단은 학교를 신설을 할지 아니면 또 학교를 뭐 이전 재배치를 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희정 교육장님하고
또 경기교육청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기흥 역세권의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윤여라님께서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정동에서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윤여란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용인 시민으로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민선 8기 공약 중 아동보육과 관련한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보육에 많은 부담을 이제 갖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식당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석식을 제공을 하고 방학 때는 중식, 석식 이렇게 제공하는 그것도 남사읍에는 이번에 이제 올해 시작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복 지원도 30만 원 지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0만 원 지원으로 좀 늘려서 네, 그 우리 학부모님들 부담을 좀 더 덜어드릴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돌봄 문제가 큰 화두로 돼서 늘봄 학교가 작년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전국의 초등학교에 다 전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고 저희는 경기도에서는 교육감님께서도 경기도형 늘봄 학교로 그렇게 이제 추진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도형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맞게 지역 맞춤형으로 지역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력해가면서 그 과대감위로 인해서 돌봄 대기자가 발생하는 지역은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 계속해서 시청과 협력하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돌봄 관련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좀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65명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아마 8억 8천 정도 투입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장애 통합 어린이집 운영 또 소위 지원을 위해서 아마 8억 8천 정도 쓰고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하는데 6억이 좀 넘게 지금 쓰고 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 공제회 뭐 보험 이런 것도 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우리 장애 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 시설도 하나 이렇게 어디다가 만들 생각입니다. 많이들 고대하고 계신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손정민 네. 패널님께서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교육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육아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물론 돌봄센터를 통해서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 적극 지원해 주신다는 반가운 소식도 듣게 되었지만 방학이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오전에도 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돌봄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케어만 했는데 지금은 에듀 케어로 돌봄이나 방과후나 모두 에듀와 케어를 같이 그래서 교육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실에만 앉혀놓고 그냥 가둬놓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늘봄학교가 되면서 그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너무 배우고 싶다거나 미래에 필요한 미래 역량인데 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열악한 곳은 예산을 지원해줘서 아이들이 무료로 학원 안 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봄학교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목표는 어쨌든 늘봄학교의 취지 자체가 사교육 절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줄이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가장 큰 뭐 걱정거리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청소년 진로 진학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문제라고 하고요. 또 진로나 진학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들하고도 다툼도 일어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용인 특례시에서 우리 시장님께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네.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한 36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꿈 찾아드림 교육 뭐 이렇게 해서 시가 또 이제 그런 걸 좀 돕겠다는 차원에서 좀 적성에 맞는 체험을 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진로를 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 미래재단의 미래교육센터에서도 또 그런과 관련된 상담도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고등학생들을 상대로는 이제 주로 고3 학생이 대상이지만 시 지원으로 소위 입시 설명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나눠서 2차례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고2나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입시와 관련된 그런 특강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하반기에 6월 20일경부터 한 20일 동안 우리 용인에선 최초로 전국 대한민국 연극제를 엽니다. 굉장히 전통과 권위가 있는 이순재 선생님이 홍보대사도 하시고요. 본인이 또 직접 연극에 출연하시겠다고 했는데 세계에서 연극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이제 연극 팀들이 이제 용인에 와서 기량을 선보이는데 20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포브나토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뭐 이제 대학 공간도 좀 빌려야 될 거고요. 이럴 때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연극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또 앞으로 본인의 진로를 연극 쪽으로 정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를 같이 열게 됩니다. 문화 공간을 좀 꽤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오늘 토론을 하는 이 이제 상상의 숲도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확 바꿨습니다. 훨씬 시설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우리 어린이들 꿈을 이렇게 키워주는 이런 많은 교육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는 성인들을 위한 공간까지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이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경이님께서도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야간 휴일에도 소아과 전문의에게 외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또 밤늦게 아이가 아플 때면 소아과 가기가 힘들었는데 사업을 추진해 주신 덕분에 늦은 밤에도 아이가 아플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용인시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현황과 현재는 한 곳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확대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9월이죠. 우리 용인에 이제 종합병원인데 강남병원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이제 우리 사실은 이 어린이들을 위한 진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강남병원에서 이제 흔쾌히 달빛병원 운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료비는 한 2만 원 정도로 이제 평일 다른 뭐 소아과나 갈 때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큰 걱정을 더실 수가 있어서 확충을 좀 해 나가야 되고 작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고 올해는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하면 2억 원 정도의 운영 지원 예산을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에도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보시라고 할 계획입니다. 네. 부장님께서 또 저희가 몰랐던 깜짝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모경이님 또 질문 있으시다고요? 네,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네. 반도체 마이스토고 설립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우리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 마이스토고 이제로 지정을 받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용인하면 이제는 반도체 도시이죠.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명분은 충분하고 우리 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 교육청이 다 그걸 이해하고 있고 교육부도 이해하고 있어서
잘 이제 도와주고 있고 반도체 이제 고교 외에 저는 유니스트라고 울산과학기술원 거기서 우리 용인을 주목을 하고 울산과학기술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이 교육부에 의해서 됐고요. 삼성전자와 계약학과도 개설한 아주 훌륭한 대학인데 거기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우리 용인에 와서 이제 또 실습도 하고 인턴십도 하는 이런 과정이 개설이 될 거고 일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 또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유니스트가 우리 용인에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에 유니스트 산학 교육 연구 허브가 생깁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 공간을 시청에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과정도 개설이 되고 명지대도 교육부 지정을 받아서 반도체 관련 지금 교육을 할 수 있게 됐고 경희대는 중소기업 벤처부 지원을 받아서 반도체 관련 학과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단일 생태계로는 아마 세계 단일 도시 중에는 가장 훌륭한 생태계를 갖게 될 거고 경쟁력도 가장 강하게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오늘 주제가 교육과 보육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이나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머니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부모님이 교육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의 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 이제 뭐 소위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로 된 것도 또 우리 교육 덕분이 아닌가 싶고 시장으로서 제 임기 동안에 정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다. 또 하나 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이들 장애 학생들 또 소외된 좀 환경에 있는 분들을 좀 적극 좀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지만 계속 저는 이렇게 임기 동안 학교 찾아가고 또 교장 선생님 학부모 대표님들 말씀 듣고 좀 뭔가 개선할 건 개선하고 지원할 건 지원할 생각이고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주시면 확인을 해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 세 번째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24년 갑진년에도 값진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